설 명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 전통시장은 선물과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갈수록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러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도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자, 권성두 PD,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창업을 접목시킨 사업에 대해 취재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침체돼 있는 전통시장의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내고 청년들에게는 전통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대전의 경우 태평시장과 유천시장에 각 10개의 청년 점포가 현재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청년 창업 두 가지 과제다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 3, 4월에 영업을 시작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흐르고 따뜻한 정을 나누던 전통시장이 점점 쇠락해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그 대형 마트라든지 SS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또 김영란법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정치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대 유통업체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고 낮은 상품 신뢰도 등의 이유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급감하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명품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015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을 접목시켰다.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유통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전통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최근 청년 실업률이 심한데, 이 청년들을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내 최대 10개 점포에 청년상인을 유치해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5년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20개 시장 215개 점포에 47억이 투자되었고, 작년 22개 시장 208개 점포에 48억이 투입되었다. 대전의 경우 유천시장과 태평시장이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청의 공모 사업이지만 대전시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당초 이 사업 취지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금 계속 매출이 떨어져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을 좀 그 상인들이 고령화돼 있거든요. 그 고령화되는 걸 청년들을 투입해서 좀 시장의 활력을 좀 되찾고자 좀 준비를 했고요. 또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일자리 기회를 한번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2개 시장에 청년 점포를 10개씩 20개 점포를 했습니다. 태평시장에 태평 청년 마디길, 그리고 유천시장에 청춘 삼거리 2개 시장 20개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작년 5월 말 개업한 대전 유천시장의 청춘 삼거리 청년 상인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창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절반의 점포들이 휴업한 상태다. 영업이 너무 안 돼요, 사실. 지금 저희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천시장에서 전체 10명 중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한 5군데 될까 말까 하고요. 그 5군데도 향후 계획은 한 2군데, 3군데 빼놓고는 이제
정리수순에 있는 상황이고요. 창업 후 5개월간 10개 점포의 총 매출액을 살펴보면 급격한 하향세를 보인다. 유동인구가 없는 유천시장에 창업 점포들만 유치해놓고 제대로 된 관리가 없었다며 청년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초기에는 좀 있었어요.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그 유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음식 맛으로밖에 승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처럼 다 처음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맛으로만 승부하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시장 자체나 아니면 볼거리나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게 같이 믹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번 오셨다가 이제 다시 재방문이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당초 모집된 청년 상인들은 오류 시장의 청년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물주와의 마찰로 하루아침에 오류 시장에서 유천 시장으로 장소가 변경된 것이다. 때문에 창업 실적에만 치중한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계속 뭐 말씀드렸던 그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뭐 물론 오류 시장에 저희가 오픈을 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매출로 일부 청년 점포에서는 배달로 영업 전략을 바꾸었다. 임차료 지원이 끝나는 2, 3월에는 과연 몇 개의 점포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천시장 태평, 그러니까 청춘상거리는 좀 역사적으로 이제 과거에 잘 됐다가 이 쇠락된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유동인구가 아까 그렇게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청년 상인들한테도 그럼 2, 3년 뒤에 이렇게 좀 길게 봐야 된다. 여기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먼저지 어떻게 보면은 이들 점포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건 계속 주지하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4월 10개의 청년 점포가 들어선 대전 태평시장의 맛잇길. 중소기업청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중 우수시장 2위로 선정되었다. 여기를 이제 음식점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시에서 원래 저희랑 청년들 해서 조성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다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메뉴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주변 상인들이랑 안 겹치는 메뉴를 선택해서 이렇게 각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희. 태평시장 남문. 빈 점포를 활용해 기존에 없던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저희는 뭐 연말에도 많이 나고 계속 꾸준하게 오시는 소비자층이 있어서 매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대전시의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통시장 안에 창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참신한 생각인 것 같고, 또 새로운 틈새 시장이 아닐까라는 이런 전통시장을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포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매출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한다. 저희가 처음 요리를 하고 뭐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장사를 또 처음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좀 부족하게 내보내고 음식도 좀 실수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창업자분들이 사실 시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냥 자기 점포를 시장 안에 얻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떨어지는 매출로 다른 사업을 구상하거나 메뉴 개발을 위해 문을 열지 않아 손님들의 발길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청년 상인들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태평시장 상인회. 그동안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처음에 저희가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전 교육이나 이런 체험 교육이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이라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작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전문가들 역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청년 창업을 접목시킨 정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 창업자가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5년 정도 지속적인 그 컨설팅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줘서 완전히 안정권에 집어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나 또는 그 밑에 지자체 지방정부나 이 단기적 플랜에 의해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연소가 사업 연도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 플랜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장기 플랜. 시장 상권을 활성시킨다는 것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시킨 이른바 청년몰을 조성해 20개 청년 점포를 입점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중앙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앙시장에 보면 중앙메가프라자라고 있습니다. 이 중앙메가프라자의 3층을 활용해서 청년몰 추진 중에 있는데요. 특히 대전은 지역 프로야구단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프로야구단과 연계한 펍 형태의 청년몰을 운영해서 야구도 즐기면서 특색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인근의 문화관광시장이 중앙시장과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 구단은 한화 이글스와 손을 잡고 야구를 테마로 한 스포츠 펍을 조성해 중앙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규모가 청년 상인 같은 경우는 10명 단위고 청년 몰 같은 경우 20명 이상의 어떤 청년 창업자들을 모아서 한 공간에 모아서 이렇게 창업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너지라든지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음식점 17곳과 공예품 3곳을 포함해 20개 점포가 4월 말 오픈할 예정. 유천시장과 태평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더 큰 규모의 청년몰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기존 청년 창업자는 쓴소리를 한다. 뭐 유천시장이나 태평시장이나 그것도 제대로 못 살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신규로 진행을 한다는데 좀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청년몰이 들어설 메가프라자 인근에 유동인구는 적지만 지역에 특화된 아이템으로 야심찬 승부수를 띄울 구상이다. 하나 이글스와 연계를 해서 스포츠 펍을 만들면 또 나름대로 뭐 그 하나 이글스 팬들이라든지 야구 팬들이 와서 즐겁게 뭐 경기도 보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즐기면서 또 저희가 하나 이글스의 어떤 뭐 전시물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들을 여기다 비치를 하고 전시를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면서 뭐 볼거리도 좀 제공을 해서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야구라든가 이런 뭐 체험할 수 있도록 꾸밀 건데 그렇게 되면은 보고 먹고 즐기고 하는 거리들이 다 모여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뒷받침, 청년 상인들의 탄탄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네, 경험이 없는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에 뛰어들어서 성공한다는 것이 말처럼 이제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물론 초기 임차료 지원과 그리고 창업 비용 지원은 있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좀 선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청년 상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사전 교육과 장기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청년 상인들 또한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침체된 상권에 청년 상인 점포만 연다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텐데요. 자, 이들에 대한 그 사후 관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취재를 위해 유천시장과 태평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시장 내 청년 상인 점포를 찾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고요. 주변에 볼거리가 없어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이 다소 전시행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마케팅 등의 사후 지원이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과 청년몰 사업은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들 사업이 좀 잘 정착이 된 선진 시장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지역 시장의 특색과 청년 상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 곳인데요.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과 광주의 1913 송정역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1950년대 5일장에서 시작해 원주 상권의 중심이 된 원주중앙시장. 1970년대 지어진 시장 건물은 1992년 화재를 겪으면서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그런데 4년 전 예술가들이 전시와 공연을 하면서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제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시장 2층은 전체가 다 쓰레기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였던 곳인데 작가들이 들어와서 그 쓰레기들을 치우고 벽면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 어두컴컴한 데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중앙시장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술가들이 하나둘 털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50여 개의 점포로 늘었다. 카페, 갤러리를 비롯해 다양한 공방들이 들어서 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뭐 1차 농산물하고 뭐 3차 그 뭐 공산품에서 생활 필수품을 사고 파는 형태의 시장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성화 시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원주 많은 도시 이상에는 그 수공예 하시는 그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공예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모아서 이 안에 그쪽을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켰죠. 수공예 하시는 분들. 수공예 전문 시장으로 특화된 이곳은 골목의 구조가 미로처럼 이루어져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로 골목을 콘텐츠로 활용했다. 원주중앙시장은 구조가 이렇게 정형화된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골목이 있고 가게들이 하나씩 그 크기도 다르게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름도 미로라고 지었어요. 사람들의 미로가 불편한 것이 아니고 미로가 재미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했었어요. 전통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예술과 접목된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다채로운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찾고 있다. 친구들이랑 이제 시내 놀러 왔는데 미로시장에 이제 소품도 이쁜 것도 많고 공방도 많고 그리고 카페랑 뭐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 찾아오게 됐어요. 2, 3년 전부터 이게 되게 리모델링도 되게 이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이뻐진 것 같고 물건들도 다양하고 가격들도 저렴하고 이게 DIY 제품도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시장 전체가 활성화됐다. 저희가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2년 됐습니다. 2년 돼서 지금 이제 2층에 그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는 청년 점포가 이제 52개 점포가 됐는데 이제 이런 점포가 되다 보니까 특히 주말에는 이제 일단 소비자들이 젊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젊어지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1층까지 이제 동선을 확대해가지고 1층도 연계해서 장사가 더불어 잘 되는. 지난 25년간 폐허나 다름없었던 이곳이 원주의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도 시장은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는 수익도 보고 있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유동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람들 상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재밌고 좋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 창업하신 것에 대해서 좀 뭐 후회는 전혀 없으시고요? 못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창훈 씨는 아내의 공방 자리를 알아보다가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퓨전 요리 주점을 직접 열었다. 이 원주 시내 도심지가 지금은 구도심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장소가 이 시내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에 대한 되게 추억이 많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와이프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창업을 생각을 하면서 이 위에로 올라와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씩의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반갑고 그리고 이 시장이 이렇게
그 밑에 전통시장과 2층에 이런 청년몰들이 적절하게 잘 조합이 되는 걸 보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발전 가능성을 직감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한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고요.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 막연하게만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그 실제 이 결과물로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고객을 확보하는 일들도 약간은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손님들이 한 번씩 와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재방문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막연한 기대와 환상보다는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공이 좀 단단해진 상태에서 내 거를 시작해야지만 이게 뭐 성공을 할까 말까 한데 아무것도 없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아서 이거 한번 시작해 보겠다 해서 그냥 막 무작정 시작을 하게 되면 쉽게 실패라든지 아니면 쉽게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로 예술시장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올 중순 20개 청년 상인 점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일단은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어쨌거나 창업 아이템 자체도 젊은 친구들한테 맞춰진 아이템으로 이제 창업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별적으로 자기 개별 점포에 대한 또 SNS를 통해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프리마켓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에 맞는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몇 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가족 단위로 해서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매월 둘째 주 주말 플리마켓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하루 2,000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하지만 사업단 해체 후 기존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워 이곳을 지켜나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번영의 조직 안에 뭔가 기획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인 기획단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 회장님한테 이제 제안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청년 상인들이 그렇게 예, 자발적으로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다 1인 점포들이다 보니까 자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바빠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 중이고요. 협동조합 을 좀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좀 자생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좀 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광주 송정역 맞은편에 위치한 1913 송정역 시장. 이곳 역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송에서 나온 거 보고 놀러 오게 됐어요. 기존의 시장들과 다르게 이런 젊은 층도 좋아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져서 다른 분들도 같이 부모님이랑 손잡고 오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10개 청년 상인 점포가 들어서고 대기업의 도움으로 7개 점포가 추가로 들어섰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 황금 맞은 로또 맞은 기분이죠. 솔직한 얘기로. 100년의 전통이 무색할 정도로 쇠퇴일로를 걷던 1913 송정역 시장. 7, 80년대 전통 시장의 모습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혀 색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지금 현재 평일에는 한 2,000명, 1,500, 2,000명, 주말에는 지금 4, 5,000명 정도 가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막 오픈했을 때는 평일에 한 4,000, 5,000명, 그때 당시에는 한 9,000명까지요. 그 정도로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대합실이 마련돼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누구나 점포도 운영하고 있다. 저희가
혹시 아직 자본이 없어서 가게를 뭐 못 내는 셀러들이라던가 그냥 일반 프리마켓에서 많은 셀러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적은 가격으로 내 가게처럼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장소예요. 1913 송정역 시장은 역 앞의 시장인 만큼 외지인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창의적 콘셉트의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다. 젊은 감각으로 가게마다 스토리텔링도 입혔다. 이런 거 하나하나 문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머릿속에서 며칠을 고민해가지고 하나 문구, 예를 들어 소녀 감성을 하나 찾는데도 며칠이 걸려서 아니면 다른 청년 상인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이 스토리보드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저희는 그렇거든요. 그 소녀 감성이라는 게 그만큼 재료가 좋고 순수하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이제 소녀 감성을 이제 그렇게 지은 거고. 이곳을 함께 이끌어 나갈 청년 상인들의 꿈과 패기를 보고 창업에 확신을 가졌다는 임봉순 씨. 청년 상인들과 의기투합해 결속력을 다졌다. 저희가 그때 이제 15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공고를 봤으니까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저희가 이 가게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 거죠. 다 같이 청년 상인들끼리 뭐 명절, 그때도 아마 명절이 있었을 거예요. 명절이 와가지고 그 전에 다 대청소도 한번 하고 또 뭐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면 많이 나오는 집 가서 또 이제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희 집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시장 전체를 위해서 저희 아마 청년 상인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달걀 요리를 개발한 청년 창업자 박강근 씨. 간편식에 건강함을 더했다고 말한다. 저희가 추구하는 게 현대사회 간편식이 많잖아요. 간편식이 많은데 다른 거는 이제 뭐 합성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간장으로만 간을 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스토리보드에 새겨놓은 거죠. 시장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물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재방문했을 때 저희만의 서비스 어떤 거 아니면 뭐 상품을 세트 상품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판매를 권유하거나 그랬을 때 매출이 더 올랐거든요. 청년 상인들의 유입돼 시장이 활성화되자 기존 상인들도 즐거운 일.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저희도 돈 받죠. 젊은이들이니까. 왜냐면 더 시장을 빨리 읽잖아요. 우리들은 안주하려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젊은이들 보고 저희가 많이 배우죠. 배우고 또 이제 젊은이들의 지식은 많지만 경험 부족하니까 같이 지식하고 저희들 경험하고 맞춰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고 있어요. 설 자리를 잃어가던 전통시장이 청년 상인들의 감각과 열정으로 생기를 되찾고 있다. 시장 고유의 특색에 개성 담긴 콘텐츠가 만나 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네,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과 1913 송정역 시장이 우수시장에 꼽힐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콘텐츠로 활용했고요. 시장의 특색을 살리고 청년 상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기존 상인들과 청년 상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아닌 문화를 즐기고 또 쇼핑을 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지원 사업을 맡은 그 사업단이 해체한 이후에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존 상인들과 청년 상인들 간 원만하게 교류하면서 자생력을 키우고요.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권성준 PD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 우리 이웃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이죠. 때문에 문화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전통시장을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